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천혜자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휴일날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뭐 삼성전자 뭐 별로 안 올랐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냐 하는데, 아니 좋아하면 안 되나? 꼭 뭐 2% 3% 올랐다고 해가지고 슬퍼해야 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인드 2%든지 1%든지 오르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꼭 뭐 삼성전자가 막 5% 10% 이렇게 올라야 돼요. 뭐 미국 주식 10%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 삼성도 꼭 10% 올라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꼭 그렇진 않아요. 꼭 커플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싫으면 싫은 거고 하겠지만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 응? 희망의 긍정 에너지, 여러분들에게 긍정 희망 공부 막 시켜주고 있잖아. 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하면서 하십시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보면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욕심을 너무 크게 갖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욕심도 뭐 좋지만은 좀 낮추세요. 낮추시고 그냥 평온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겁니다. 너무 막 급하게 오르고 막 슈팅 계속 해 때려버리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조정 받습니다. 어? 항상 뭐든지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같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천천히 가면 돼요. 응? 알겠죠? 너무 우려하지 마. 자꾸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이도 요즘 보니까 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닌데, 응? 차분하게 가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면 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친구들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여러분, 그 꽃은 그 피어날 때 향기를 토하죠. 그 물은 연못이 될 때 소리가 없어요. 언제 피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정원의 꽃은 향기를 날려서 자기를 알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화로운 사람은 한 송이 꽃이 피우듯 침묵하고 있어도 저절로 향기가 나는 거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만나고 참 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꽃처럼 그렇게 마음 깊이 향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란 것은 쉽지 않죠. 인간의 정의란 무엇일까? 주고받음을 떠나서 사귐의 오랜이나 그 짧음과 상관없이 사람으로 만나 함께 호흡하다 정이 들면서 더불어 뭐 고락도 나누고 기다리고 반기고 보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렇게 이제 소담하게 살다가 미련이 남더라도 때가 되면 보내는 것이 정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 대나무가 이제 속을 비우는 까닭은 잘하는 일 말고도 중요한 게 더 있다고 하죠. 바로 제 몸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대나무는 속을 비웠기 때문에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리언정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며칠 비워둔 방 안에도 금세 먼지가 쌓이는데 그 돌보지 않는 그 마음 구석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아프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꼭 보내시길 바라면서 천회장의 영상을 꼭 들으세요. 꼭 듣다 보면 여러분들 큰 축복 받을 거야.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도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썰을 또 풀어볼게요.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이제 최고가 왔어요. 5개월 만에. 5개월 얼마나 즐겁습니까? 5개월 만에 왔으니까. 일단은 미국의 10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거의 예상치를 약간 밑돌면서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올랐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3천 원대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11일이죠. 코스피 시총 1등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4.14% 정도 올라서 62,9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어요. 장중의 고가는 한 63,200원 정도 됐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63,000원대로 올라선 거는 지난 6월 10일 이후로 5개월 만이더라. 6월 10일 그때 64,400원인가 봐요. 상승폭 역시 지난 9월 13일이죠. 그 이후로 2달여 만에 최고치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총 2등 LG엔솔이 한 3.14% 올랐고 62만 4천원 갔어요. 야, 이제 60만 뚫네. 한때는 막 그렇게 주가 막 거들나더니 요즘은 LG엔솔이 날아다닙니다. 개장 직후에 62만 7천원까지 오르더라고. 전일 대비 한 3.6%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시총 3위 하이닉스가 4.94% 올라서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졌어요. 개장 직후에는 6.96% 뛰어가지고 95,300원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LG화학이 6.0%, SDI 3.03% 이렇게 크게 뛰는 거죠. 이렇게 기술주의 상승폭은 더 컸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이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뭐 네이버 한 9.9%, 뭐 카카오 15.5%, 카카오뱅크 20.16, 카카오페이 29.9 상한가 쳤어요. 보니까 크래프톤 18%. 하여튼 기술주들이 이제 두 자릿수 안팎의 상승률을 보냈습니다. 야, 역시 금리하고 상당히 민감해. 금리랑 상당히 민감한 우리 성장주들. 간밤에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밑둔 것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 10월의 CPI는 전년 대비 7.7% 올랐고 지난 9월 8.2%에서 7%대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은 7월 7.5%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7.9%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중앙은행의 그 향후 이제 긴축 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는데 하여튼 무게가 실리고 있어. 금리 인상에 민감한 우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뛰죠. 하여튼 나스닥이 막 뛰니까 난리 치는 거야. 막 7.3% 뛰고. 하여튼 11,114.15의 거래를 마쳤죠. 반도체 업종 대표도 주가 지수는 막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10% 떡상을 해버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S&P도 5.5% 오르고 뭐 다우지도 3.6%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부는 거야. 일단 미국 증시가 물가 상승 압력이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하락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이제 급등한 점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군의 상승폭이 확대가 됩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점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이쪽 관련 종목군의 강세를 이제 견인한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반도체 섹터 유심히 보고 쌀 때 부지런히 막 주워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많이 모을 수 있고 수익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루 사이에 4%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63,000원 선에 이제 목전을 둔 거야. 63,000원 목전을 뒀다. 하여튼 그렇죠. 뭐 소비자 물가 둔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 기대감 속에 반도체 업종들은 막 급등세를 보였잖아. 샥샥 올라가더라고. 막 불기둥 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련 업종 투자 심리도 활짝 피더라. 활짝 피었고. 외국인 뭐 기관 애들 뭐 사자다. 호랑이 아니고 사자 아주 사자세가 이제 주가를 견인한 거예요. 다만 기업 실적 하향세, 이 기업 실적의 하향세가 지속되는 것은 약간 좀 변동성 요인이다. 그렇게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하향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외국인 수급 등 영향의 주가가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금융정보업체에 보니까 삼성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8조 5,821억 정도 됩니다. 1개월 전보다 한 11.4% 하향된 조정된 수준인데 주가는 지난 11일 기준
이달 들어서 5.89% 정도 올랐다. 증권가는 물가 정점 통과 흐름은 주시장에 긍정적인데 기업 실적 하향 조정세는 여전히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확인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불확실성이 잠복하고 있는 점은 주식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이 반도체 다운사이클에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투자 의견도 제시됐는데, 그 KB증권은 낸드하고 그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이거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창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예상했었죠. 반도체 부분은 경쟁사들이 투자 축소 및 감산과 달리 이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서 설비 투자 확대 지속, 감산이 없다, 점유율 확대가 전망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 디스플레이 사업은 중소형 올레드 시장의 그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 같다. 그리고 116조 원의 순현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M&A, 이 M&A를 통해 가지고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EUV 산당 공정, 생산 능력 확대 지속 등을 이제 꼽는 것 같아요. 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삼성이 그 낸드는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경쟁사와 달리요, 흑자 구조를 확보를 해가지고 낸드의 그 가격 탄력성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합니다.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그 디스플레이 올레드 그 독점적이죠. 독점적 공급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그 비중이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살 게 뭐가 있겠어 도대체. 삼성전자 이외에는 살 게 없어. 나 같아도 삼성만 살 것 같아.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계속 모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렇다 해서 뭐 한꺼번에 뭐 몰빵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몰빵. 천혜장 몰빵 그런 거 별로 여러분들 권유하고 싶지도 않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요. 내년 2분기 이제 반도체 이제 반등 전망에 이제 감산이 없다던 우리 삼성전자, 그 삼성의 전략 과연 진짜 어떤 것인지 상당히 눈길이 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전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반도체 시장도 이제 불황기가 이르면은 내년 한 2분기는 반등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전망들을 한답니다. 내년 2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장 조사업체에서도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그 집적회로 그 IC 판매량이 내년에 2분기에 회복세로 더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9% 역성장을 보인 현재 시장이 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한 8%, 한 3% 이렇게 하락한 뒤에 상승 반전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상승 반전할 것 같다. 이들 업체가 그 반등 시점을 예상한 배경에는 시장 주기에 있답니다. 시장 주기. 그래서 이 IC 인사이츠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이제 3분기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 내림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상 7번째 그 3분기 연속 하락을 이제 기록하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네요. 다만 그 IC 인사이트는 내년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더라도 나타나는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할 거랍니다. 3% 정도. 그래서 불확실성 변수로는 미국,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을 언급하는 것 같아. 도대체 미중 갈등 때문에 여러 나라가 아주 쌍코피 터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참 힘듭니다. 미중 갈등. 일단 IC 인사이츠가 전망한 그 반등 시점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놓은 예상을 다소 앞서는 것 같아요. 다소 앞서는 것 같다. 그 파운드리 등 그 시스템 반도체 그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황의 파고가 높은 그 메모리 시장, 이 메모리 시장의 경우에 기업들은 대체로 내년 하반기를 뭐 반등의 시점으로 언급을 안 했다 보니까 그 D램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했죠. 확대하고 신규 CPU 출시 이거에 따른 그 DDR5 채용 증가로 이르면은 내년 3분기 그 낸드는 재고 소진 그리고 응용처 수요 확대로 내년 하반기 그 정도 반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낸드는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겠죠. 재고 중요하지. 이 신규 CPU가 중요해. CPU 인텔이 CPU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만드니까 DDR5가 아직 팔리지가 않는 거죠. 응? 인텔이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리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 반등 시점이 빨라진다면은 최근에 감산돈장에서 다른 업체들과 뭔가 차별화된 행보를 우리 보이는 삼성전자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이제 부사장이죠. 그 사람이 지난달 27일 날 그래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KPX 변동폭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경기 불황에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런 경쟁사들이 줄줄이 감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나홀로 공격적인 행보를 이제 예고한 것이죠. 하여튼 업계 관계자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수요 그리고 삼성이 가진 뛰어난 그 원가 경쟁력에서 나온 자신감이다. 그래서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재고 리스크가 커지겠지만요. 반대로 시장이 잠재적 수요와 함께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회복세로 돌아가면은 안정적인 그런 공급 기반이죠. 이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법인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세도 있고, 그 국민연금, 도대체 국민연금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추경호 부총리인데, 부총리,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 600만 명이야. 600만 명. 600만 명. 대주주는 누구냐?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 그래서 법인세 인하 혜택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 일단은 추 부총리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그 민병덕 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을 하더라. 법인세 인하. 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7%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아유, 많이 팔았네, 이 자식들. 옛날에는 한 10% 이상 갖고 있었는데, 근데 국민연금이 참 뻘짓을 하니까 삼성이 좀 힘들었죠. 그렇게 팔더라고. 좀 갖고 있으면 안 되나? 하여튼 그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삼성이 그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더 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당연히 맞지. 요즘 기업들 좀 힘들게 하지 말자. 그렇게 기업들 그 법인세 뜯어가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는 좀 약간 인하도 해주고, 뭐 좀 잘 나갈 때 좀 법인세 더 받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 경기 상황이 힘든데 무조건 법인세 뜯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정치인들 참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어려울 때는 좀 인하 좀 시켜서 기업들 숨통을 틔워줘야 할 거 아니야. 응? 이런 게 없어. 하여튼 법인세 인하의 그 낙수 효과는 없다는 우리 고영인 민주당 의원 참. 하여튼 그 지적에 보면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그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 IMF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KDI 등 다수의 그 국내 기관이 우리나라 감세 조치를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했다고 이제 밝힙니다. 근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2%에서 25%로 올려가지고 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꼬집어요. 진짜 그렇네, 보니까. 문재인 정부만 그냥 법인세 잔뜩 올려놔가지고 아주 기업들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부는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이제 공개를 해요. 여기에 과세 표준 구간을 단순화해가지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5억 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어려울 때는 기업들을 좀 도와주고 좀 잘 나갈 때는 기업들한테 더 받아내고 이게 좀 뭔가 돼야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 무조건 더 뜯어내려고 막 국민들 세금 더 뜯으려고 양도세 만들고 금투세 만들고 진짜 정치인들 보면 그냥 막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제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너무 또 너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어떤 분이 날 거더라고요. 천 회장은 뭐 좌빨 아니냐고. 저는 좌빨 아닙니다. 우빨도 아니고 좌빨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 잘 되자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뭔가 바라보고 떠들고 싶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진영 논리 뭐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천 회장 좌빨 같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삼성전자 잘 될 거예요. 하여튼 저렴할 때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수량 많이 채웁시다. 천 회장과 함께 한번 10년 동안 같이 가실 분들은 졸졸졸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